안녕하세요, 캐논 TV 크리에이터 호타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OS R3 제품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콘텐츠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느껴본 일주일 사용기와 첫인상 리뷰입니다. EOS R3는 이미 다들 트레일러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1DX 마크3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카메라를 받아봤을 때 놀랐습니다. 이거 꽤 큰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커 보이는 이유는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세로 촬영을 할 때 안정감 있게 그립을 잡고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세로 그립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는 가로 약 15cm, 세로 약 14.2cm, 깊이 8.7cm로 1DX 높이의 약 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EOS R5에 세로 그립 BG-R10을 장착했을 때 EOS R3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EOS R3가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R5에 세로 그립을 사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절대 큰 사이즈가 아닌 거죠. 제가 카메라를 처음 손에 쥐고 가장 놀랐던 것은 무게입니다. 딱 봐도 너무 크니까 이거 엄청 무겁겠다, 들고 다니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확인해 보니 바디만 했을 때 822g이고 배터리와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넣어도 1015g 밖에 하지 않습니다. 1DX 마크3에 비해 약 400g이나 가벼운 무게입니다. EOS R5를 기준으로 바디에 배터리,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면 738g입니다. 여기에 세로 그립 BG-R10을 달게 되면 배터리를 미포함했을 때 무게가 351g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080g입니다. 배터리를 넣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R5에 세로 그립을 장착한다면 EOS R3가 더 가벼운 셈입니다. 카메라가 큰 만큼 외부의 버튼도 기존 EOS R 시리즈 카메라들보다 많고 단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 이어폰 단자부터 USB-C 단자, 마이크로 HDMI 단자, 이더넷 단자, 싱크로 단자까지 직업으로 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자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 펑션 버튼, 다중기능 버튼이죠. 다중기능 버튼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각 버튼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 촬영할 때도 편리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세로 그립에도 다중기능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의 외관은 무광블랙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외장재를 사용해서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며 전자파를 막아주는 성능도 뛰어납니다. 귀한 카메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에서 손이 닿는 그립 부분들은 딤플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헬드 촬영 시에도 안전하게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이 조금 기름지거나 땀이 나셨을 때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방진방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접합부에는 실링젤을 적용하고 여러 버튼에 실리콘 고무 재질로 마감해서 물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큰 만큼 배터리도 큰데요. 배터리는 LPE19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논 1D 시리즈를 쓰시던 분들은 새로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사용시간이 길어져서 풀 HD IPV 30프레임 녹화 시 약 5시간 20분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장시간 녹화가 필요한 공연 촬영에서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제품을 꺼내보았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외관은 EVF였습니다. 다른 R 시리즈 카메라에 비해 EVF가 정말 큰데요. 그 이유는 이 EVF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러리스 카메라의 최대 단점 중 하나가 뷰파인더였습니다. 전자식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아서 DSLR을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진 작가님들을 보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실 때는 어쩔 수 없이 LCD만으로 촬영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EOS R3의 EVF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마치 광학 뷰파인더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OVF 시뮬레이션 뷰 어시스트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져서 안부 개조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VF에는 픽처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픽처 스타일을 설정했을 때도 EVF로 볼 때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색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EOS R3 하면 또 시선 제어 AF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저도 이 기능이 가장 궁금해서 받자마자 배터리 넣고 렌즈 끼우고 이 기능부터 써봤습니다. 시선 제어 AF란 사진 촬영 시 EVF에 눈을 대면 내가 보고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지원합니다. 시선 제어 AF
AF가 왜 이제서야 미러리스 카메라에 도입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희가 뷰파인더로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AF 포인트를 옮기거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원하는 피사체만 정확하게 바라보면 바로 AF가 잡히다 보니 굳이 AF 영역을 바꿀 필요 없이 빠르게 촬영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프레임 안에 너무 다양한 피사체가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눈이 가서 아직은 사용이 쉽지 않지만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피사체가 있을 때 AF를 잡으려고 하면 어떤 카메라를 쓰더라도 전체 AF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알아서 가주진 않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주 피사체가 명확하고 그 이외의 피사체들이 정리된 환경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시가 조금 있는 편이라 그런지 안경을 썼을 때보다 벗었을 때 확실히 더 작동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 또 첫인상이 강렬했던 외관은 하슈 부분입니다. 하슈에 큰 캡이 씌워져 있어서 뭐지? 했는데 EOS R3는 일반적인 하슈가 아닌 멀티펑션 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슈는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카메라 위에 다른 액세서리를 고정해 놓는 용도로만 사용했었죠. 이제는 전원 공급이 가능한 멀티펑션 슈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스캠사에서 출시될 XLR 어댑터를 부착하거나 캐논의 DM-E1D 마이크를 멀티펑션 슈에 연결하게 되면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녹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이 없어도 된다니 진짜 이건 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오디오 선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오디오 선을 연결하게 되면 카메라 LCD를 플립했을 때 선이 걸려서 일정 각도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는 카메라의 높이가 낮잖아요. 그럴 때 LCD 화면을 보고 싶은데 마이크 선 때문에 일정 각도 이상 LCD를 플립할 수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멀티펑션 슈를 이용하면 마이크 선을 단자에 꽂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곧 캐논 DM-E1D 마이크가 출시될 예정인데 이 제품이 나오면 정말 혁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촬영이든 다큐멘터리 촬영이든 더 쉽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AD-P1 멀티펑션 슈를 달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파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5G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촬영되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옮기거나 FTP 서버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보내야 하는 언론사 사진 작가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R3의 성능과 기능들에 대해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저장 매체를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카드 슬롯은 듀얼 슬롯입니다. 한 개의 CF 익스프레스 카드와 한 개의 SD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 저장을 언제 써? 사진에서나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OS R3는 빌트인 6K 로우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레코더와의 연결 없이 카메라 내부에서 6K 로우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최대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그 아래의 프레임 레이트인 24프레임, 30프레임 모두 촬영 가능합니다. 물론 6K 로우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촬영 중간에 실제로 편집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노트북에서 로우 파일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죠? 이럴 때는 로우보다는 MP4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캐논 EOS R3는 로우 촬영 시 CF 익스프레스 카드에 로우 파일을 기록하고 동시에 압축된 파일은 SD카드에 기록해주는 다중 매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장에서 현장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SD카드만 쏙 빼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중 매체 저장은 4K IPV 60p 이하까지 지원하고 4K 올하이를 선택하는 경우 30프레임 이하 설정만 가능하며 이 경우 C로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FHD는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로우로 촬영하고 있는데 굳이 MP4 파일을 4K로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로우라는 원본이 있어서 FHD로만 설정해도 현장 모니터링이나 현장 편집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현장 편집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영상 로우 파일을 그냥 생짜로 편집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로우 파일 그대로 편집하려면 작동하는 컴퓨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때 다중매체 저장 기능을 통해서 MP4를 저용량으로 저장해 놓게 되면 프록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로우 파일에서 MP4를 프록시로 연결해서 편집한 후 색보정 작업을 할 때 다시 로우로 돌려주는 거죠. 물론 편집 프로그램에서 프록시 작업을 따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는 프록시
갤럭시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윙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다중매체 저장 기능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EOS ITR AFX입니다. ITR은 Intelligent Tracking and Recognition의 약자인데요. 피사체를 인식하고 초점이 그 피사체를 따라가는 트래킹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 몹시 궁금했는데요. 확실히 정말 오토포커스가 많이 좋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인물이 뒤돌았을 때는 몸통과 머리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 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추적 기능이 들어가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인식해서 초점이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기존에 있던 동물 트래킹도 쾌적하게 AF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조도에서도 AF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죠. 사진의 경우 EV-7.5의 밝기에서도 피사체를 확실하게 포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불을 끄고 영상 AF는 어느 정도 잡을까 확인해 봤을 때도 잘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 테스트는 2주 사용기를 촬영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품을 사용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열 이슈에 대해서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영상 촬영 가능 시간 표시입니다. 내부 온도가 경고에 달하게 되면 흰색 아이콘이 표시되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고온으로 갑자기 촬영이 중단되거나 기록이 멈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가 되는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표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꺼지게 되고, 높음으로 하면 더 발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꺼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R 시리즈 카메라는 비디오에서는 30분 녹화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R3가 시네마 EOS 시리즈를 제외한 EOS 시리즈 카메라 최초로 30분 이상 영상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장 6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고속 프레임에서는 최장 1시간 30분 녹화가 가능합니다. 4K 30p 올 I로 촬영 시 23도 환경에서 촬영 시 열에 의한 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K 60p 로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 전원 오프를 표준으로 놓았을 때는 25분 촬영이 가능하고, 높음으로 놓았을 때는 60분 이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K 120p 올 I는 자동 전원 모드 2개 모두 12분, 4K 60p는 약 60분 이상 가능하고, 4K 30p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첫인상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관은 생각보다 크지만 생각보다 가볍다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너무 커서 너무 무겁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M 시리즈를 쓰시던 분들이야 으아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인 DSLR이나 EOS R5, R 등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시던 분들은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F가 엄청나다입니다. 아직 많이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에서 몇 개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AF가 정말 쾌적하게 잘 잡혀주었습니다. AF 테스트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상 전문가도 충분히 만족할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좀 커서 기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발열도 잘 잡은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용량도 커서 장시간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6K 로우와 크롭 없는 4K 120p 등의 고해상도 지원, 손떨림 보정 기능 등 영상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상 전문가가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감질만 나서 아쉬우신가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영상 때문입니다. 영상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카메라라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일주일만 더 다양한 현장에서 써본 후에 느낀 생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